여 변호사님, 예. 어쨌든 지금 차문호 재판장에서 함상훈 재판장으로 바뀌면서 선고 결과도 뭔가 영향을 받지 않겠나 그런 우려들도 있었는데, 더군다나 함상훈 재판장이 처음부터 한번 다시 재심의를 하겠다 하고, 또 그 댓글 여러 개 중에서 문재인을 비판한 거, 그것도 한번 다 골라봐라 하면서 뭐 그런 것까지 하느냐. 근데 실제적으로 그걸 다 검색을 해보니까 0.07%인가 이렇게 뿐이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역시 우리 여 변호사님이 늘 걱정과 또 기대를 하는 것처럼 아직도 살아있는 이 판사들, 사법부는 살아있다. 한 줄기 그 희망을 봤습니다. 희망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아직까지도 대법원에 가서 뒤집힐 가능성도 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건수를 만들어내고 명분을 만들어내고 이유를 만들어내는 것은 그분들처럼 더 잘하죠. 도사들이 없지 않습니까? 아주 그게 달인들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것은 아직은 믿을 수 없는데, 어쨌든 정치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지금 파문이 올 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2강 체제 아닙니까? 여권만 본다면 그렇죠. 이낙연, 이재명 2강 체제인데, 문재인이나 친문의 입장에서 보면 두 사람 다 원래 친문은 아니고 비주류였고 뭔가 조금 미심쩍어 믿을 수 없죠. 그런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김경수 지사가 만약 무죄를 받는다 한다면은 이건 지금 친문은 골이 다 쏠릴 수밖에 완전 날개를 달아주죠.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지금 민주주의 4.0이라고 이렇게 연구원이라는 것을 또 친문 의원들 한 50여 명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김경수 나오기 전에 지금 뭔가 김경수 옹립을 위한 뭐 개파 모임 아닌가 이런 의구심까지 가졌는데, 지금 이런 상황으로 보면은 친문 쪽에서는 진짜 친문 후보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친문들은 뭐 항소심이지만 대법원 남았지만 무죄로 되기를 엄청나게 바랐을 것 같아요. 이번에 무죄를 받았으면 그게 대법원에서 확정을 언제 될지 몰라도 뭐 경남지사직을 그대로 잘 수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선 후보로도 손색이 없게 되죠. 그럼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건 사실 인정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무죄가 돼도 대법원에서 건드리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그렇게 되는데, 오늘 유죄가 남으로써 아무리 무죄 추정의 원칙이고 대법원에서 아까 고 교수님 생각하신 대로 이게 결론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바뀔 가능성이 한 10%도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대선 후보 나간다는 거는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러네요. 그래서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네. 당원에 대한 도리도 아니고. 제 생각에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국민을 갖다 위하는 당이라면요. 뭐 대법원에서 하는 거니까 뭐 더불어민주당이 할 수는 없지만 내년 4월 이전에 빨리 좀 그 결론이 났으면 좋겠다. 가든 부든. 그래가지고 내년 4월에 그 미니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대구시장, 그다음 부산시장 있는데, 만일 이게 그 이후에 나면은 판결이 만일 유죄가 되면은 경남지사 선거를 또 해야 돼요. 10월 달에 합니까, 그게? 뭐 그래도 어차피 해야죠. 해야 되니까. 그러나 그 이전에 난다고 하더라도 4월 재보선은 못 하죠. 못 합니까? 그렇죠. 그거는 제가 정확히 모르는 공직선거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하튼 그 선거를 하려면 3개월 이전인가 지금 재판이 끝나야 거기 출마할 공직자든가 이런 사람도 3개월 전에는 그러겠네요. 지금 유죄 물러나게 되어 있잖아요. 모르는데 그건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가겠다 할 수도 없고 지금 지사직 잘 수행하고 있는데 그렇지만은 그걸 떠나서 그러면은 그래도 빨리 대법원에서 있죠. 이걸 올해 끝나면은 빨리 확정을 해주는 게 좋죠. 뭐 경남지사직에 관련된 범죄는 아니지만은 어떤 그 법적으로 하자 있는 사람이 경남지사직을 계속 수행한다는 것, 그것도 실형 선고 받았잖아요. 물론 구속은 안 됐지만 이런 상태에서 지사직을 수행한다는 경남도민에 대해서 예의가 아니다. 그렇다면 대법원에서 좀 빨리 좀 결론을 내줬으면 좋겠다. 그거는 더불어민주당도 있죠. 대선 후보, 경선 후보 정리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거 안 한 채로 가면 계속 무슨 호기 하나 달려가지고 덜렁덜렁 가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좀 대법원에서 결론을 좀 빨리 좀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이제 상고를 할 경우 대법원에서 어떤 그런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까?
상고된 사안에 대해서는 뭐 몇 개월 내에 판결을 그건 없습니까? 예, 이게 오히려 오늘 법정 구속을 해버렸으면 그게 기한이 뭐 4개월인가 있어요. 왜냐하면 구속 만기란 게 있었어. 예. 근데 이번에 아마 항소심도 그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대법원에서 조금 신중한 판단을 위해서 예, 재판 그 판결할 수 있는 기간에 구애받지 말고 충분히 심리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지 불구속으로 또 했지 않을까. 그러니까 기한에 제한이 없습니다. 여 변호사님 말씀대로 대법원에 가더라도 크게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본다면은 김경수 지사도 대권 주자의 군에서는 잠룡에서는 이제 탈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본다면은 여권으로서는 상당히 뭐 정치적인 현안들입니다만은 현재의 이재명, 이낙연 두 분이 상당히 정체 상태에 있고 20% 조금 넘는 선에서 지지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기는 좀 이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뭔가 변화가 좀 있을까요? 사실 이번에 김경수 지사 오늘 선거로 이 더불어민주당은 이게 흥행에서도 많이 손해를 볼 것이다. 그렇죠. 사실 이 막강한 잠룡들이 많이 나타나가지고 싸움을 벌이고 치고 받고 탈락하고 이럴 때 국민들의 관심을 끌고 그다음 국민들이 정치에 흥미도 느끼는데 사실 이낙연 전 총리나 이재명 지사 여기로 볼 때는 이미 나이는 이재명 지사 같은 게 별로 안 됐지만은 아주 정치를 오래 하다 보니까 조금 식상한 면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는 좀 너무 점잖게 뭐든 하시니까 어떤 그 이재명 지사하고 비교되는 면이 있지만 조금 진부하다 이런 생각 가질 분도 있는데 김경수 지사는 젊고 걷다가 지금 현직 지사고 그다음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참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고 그다음 그분이 말하는 걸 저는 많이는 못 들어봤습니다만 젊으니까 좀 이재명 지사 같은 말투를 쓰지 않겠는가. 그런 어법을 쓰지 않겠나 이런 추측도 해보는데 그런 하여튼 모든 걸 떠나서 그런 유력한 대권 주자가 많을 때 좋은 건데 한 분이 이렇게 탈락해버리면 그래서 저는 조국 전 장관도 상당히 그 친문 쪽에서 사실 친문 아닙니까 조국 전 장관 하고 싶었는데 여기도 또 지금 재판이 걸려있단 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속에는 조국이었죠. 원래는 히든 카드로 두었던 건데 그래서 조국을 그렇게 장관까지 장관까지 시키면서 키웠는데 그러니까 이게 조국 수사로 해서 낙마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뭐 재판이 멀었지 않습니까? 멀었죠. 그렇기 때문에 조국도 그러니까 지금 살아나기는 어려운 상황이란 지금 대선이 말이에요. 1년 한 몇 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여기서 다시 대선에 뛰어든다는 거 그리고 지금 워낙 많잖아요. 이번에 그 정경심 씨도 7년 구형 받았죠. 물론 그대로 나온 건 형이 나오진 않겠지만은 그래서 지금 친여 쪽에서는 상당히 대선 후보를 두고 좀 당분간 좀 어떻게 될 것인지 고심하겠어요. 방향 설정에 왜 그러냐면은 이 지지율이라는 것은 뭐 등락이 늘 왔다 갔다는 합니다만은 이낙연 대표는 40%대까지 지지율이 가다가 지속적으로 지금 추락하고 있는 상황이고 하락세로 그리고 뭔가 차별화된 그런 콘텐츠를 못 보여주면서 대표가 돼가지고도 시너지를 못 내고 있어요. 대신에 이재명 경기지사는 요새 문재인 대통령이라든가 친문의 구미에 맞는 말은 많이 하고 있지만 그 속마음은 과거 경기지사라든가 대선 과정에서 충분히 보여줬어요. 그 경선 과정에서. 그러니까요. 또 자기 재판 과정에서도 자기한테 불리한 얘기했을 때 정권을 막 공격하고 나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은 위장을 할 뿐이지 마음속에는 절대 친문을 하고 융합될 사람은 아니다. 될 수도 없고 또 이재명 지사가 우리가 말하자면 자기의 상표를 너무 일찍 공개해가지고 이제 그 이재명 지사가 어지간한 말을 해도 별로 감동이 없어요, 이제. 옛날에 초기에 뭐 고구마 같은 뭐 사이다 같은 이런 거 하고 그 다음 나중에 김부선이니 뭐 이렇게 나올 때 참 재미도 있고 그분이 하여튼 뭐 그 여야를 떠나서 재미는 줬잖아요, 듣는 사람한테.
그런데 이제 그런 그 자기의 어떤 어떻게 보면 재산이죠. 정치적 자산이 너무 빨리 많이 써먹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재명 지사가 계속적으로 국민들한테 사이다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가면서 지지를 끌어모을지는 좀 오히려 침묵했다가 팍 튀어나올 때 좀 신선하다 이래 나오는데 너무 신선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조국 김경수가 만약에 예상대로 대권 주자군에서 탈락한다면은 이낙연 이재명만 가지고 대선전까지 끌고 가기에는 좀 여권으로서는 여러 가지 불안 요인이 많기 때문에 그 밖에 예비 주자라고 할 수 있다면은 정세균 현 총리, 그다음에 또 김두관 의원이 오래 전부터 이 대권을 겨냥해서 움직임을 보여왔고, 김부겸 전 장관도 거기 안 들어가나요, 후보군에? 김부겸 장관은 들어갈 수가 없죠. TK에다가 지난번 또 총선에서 낙마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는 제 고등학교 선배라서 한번 좀 어렵다고 봐야 하고. 그렇지만 그 외에 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추미애는 뭐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거 보면 86그룹의 또 대표 주자로 있는 이인영 통일부장관 이런 분들이 대상이 될 수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정세균 총리 같은 분을 조기에 총리직에서 나와가지고 주자군으로 이렇게 합류시켜서 판을 좀 만들지 않겠느냐. 다크호스로는 정세균. 정세균 총리가 뭐 백봉 신사상인가요? 그것도 받으셨지만은 제가 볼 때 가장 신사적인 의원 활동, 그다음 국회의장 하실 때도 정말 무리 없이, 물론 한쪽 편이 그 더불어민주당 쪽이니까 어쩔 수 없는 한계는 있지만 그래도 여야를 두루 그렇게 욕을 안 먹는. 그런데 사실 저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있죠. 좀 그런 분이 된다. 이번에 미국 대선도 했지만은 조 바이든이 많은 저는 외국 방송을 많이 보니 그런데 워싱턴 정가에서 조 바이든의 적이 없대요. 같은 민주당은 당연하고 공화당 쪽에서도 상원의원을 30몇 년인가 하여튼 아주 오래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은 트럼프가 완전히 갈갈이 찢어놓은 미국을 다시 화합시킬 수 있는 분이라는 그런 평가를 아직 뭐 확정은 안 됐지만 많이 하듯이 저는 정세균 전 총리가 현 총리가 현 총리가 하도 오래 하셔가지고 현 총리가 그 어떤 우리나라를 다시 화합만 시킬 수 있다면, 그리고 극단적이지 않잖아요, 뭐든지 하는 게. 야당 의원들이 더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이 대통령이 한번 나와야 되는데 우리나라 정치 현실에서는 있죠. 뭔가 카리스마가 있고, 아니 뭔가 상대방을 스토리가 갖다가 좀, 그 완전히 뭐 이렇게 하는 그게 지지자들한테 쏙 시원하다는 느낌을 주려 하는데 정세균 총리는 있죠. 그런 느낌을 못 주시는 것 같아. 왜냐하면 막말을 못 하니까. 또 워낙 얼굴이 스마일이어가지고 아무리 화내도 아무도 그만 무슨 될 것 같아요. 결기가 없는 것 같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나라 정치가 아직 약간의 후진성이 있어서 그런 데 있죠. 선진국으로 가고 선진 민주주의로 가려면 그런 합리적인 사람들이 타협하고 서로 화합하고 조정에 응하고 이런 분이 돼야 되는데, 뭐 제가 그렇다고 막 여기서 정세균 총리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인물이 돼야 된다. 그런 계통에 이거죠. 어쨌든 지금 김경수 경남지사가 뭐 예상이 됐든 안 됐든 2심 결과 2년의 실형을 받아서 대선 주자군에서는 좀 멀어졌다고 이렇게 완전 탈락은 아니고 질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보면은 여권의 어떤 대선 판도랄까 이런 면에서도 큰 변화를 가져오기는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라든가 친문 핵심들은 앞으로 뭐 내년 재보선도 코앞에 닥쳤습니다만은 2022년 사실은 그게 제일 중요하죠. 이 대권구도를 어떻게 짤 건가, 이게 가장 큰 과제로 떠올랐다고 봐야겠네요. 이제 오늘 선거로서 그렇게 돼버렸죠. 그러면은 이 문제는 이런 선에서 매듭 지어도 되겠습니까? 혹시 법률적으로라든가 부족한 부분이 뭐 다음에 또 놔둬야지. 또 나중에 또 이게 유튜브 할 때 의미가 있지. 다 아까 내가 이재명 지사가 모든 자산을 다 꺼내가지고 그러다 자산을 조금 아껴야죠. 그러면은 물 한 컵 먹고 나머지 또 여러 현안들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